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죠. 오늘은 22년에 변화될 부동산 제도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대출 규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보다는 특수한 사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1년은 부동산 세제 위주로 변경이 많았다면 22년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출 규제인 DSR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DSR이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죠. 쉽게 말하면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담보 가치가 높아도 돈 많이 못 벌면 은행은 돈을 못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DSR 2단계는 올 7월부터 시행하고 3단계는 내년 7월이 예정이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기를 앞당긴 거죠. 그래서 2단계는 올 1월부터, 3단계는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으로 총 대출액,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을 40%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곱하기 40%니까요.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을 정리해 보면 신규로 모든 대출이 2억 원 초과하면 적용되고요. 제도 시행 전 이미 모든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했고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 받는 분들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제도 시행 전부터 DSR 적용을 받던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당연히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21년 5월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받았고요. 21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4천만 원 받고 22년 1월 이후인 2단계 시행 후엔 신용대출 2,001만 원을 추가로 신청한다면 2억 원이 초과하니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총 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제 사용한 금액일까요? 아님 한도 금액일까요? 정답은 한도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존 대출이 2억 원을 초과 시 대출을 상환해야 할까요? 일단 아닙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요. 신규 대출 시만 적용이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신용대출이 2억 원을 초과했다면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 시도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라도 기존 대출을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금리,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재약정은 신규 대출이 아니니까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만약 2단계 시행 전에 분양받은 분들은 잔금 대출 시 어떻게 될까요?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착공신고일 기준이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들도 있겠죠. 이런 곳들은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 모두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작년에 모집 공고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매수자는 어떻게 될까요? 적용받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받습니다. 자, 부부가 공동명의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DSR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동명의라면 유리한 한쪽으로 대출 받는 것이 좋겠죠. 물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합산 수입이 많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DSR 적용 대상인 사람이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서 총 대출이 2억 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일부 상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대출 규제는 집값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돈이 많은 상류층은 어차피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서민들만 내 집 마련이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규제를 하자가 아닌 서민들이 내 집 하나는 편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은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및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